요새 한류다 뭐다 해가지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뭐 한국의 문제점도 많습니다만은 샘 리차드 교수 같은 분들은 한국에다 희망을 걸고 있다고까지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이 한국이 아니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플러스 알파. 이것이 4대 성인과 관련인데요. 아까 그 산업혁명 이후에 4대 성인의 그 위상 내지는 가치가 격화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3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 그다음에 기술 시대인 산업혁명 이후 시대. 근데 기술이 어느 정도 됐어요. 되고서 다시 시작되어야 할 미래의 세대가 이제 세 번째 시대인데 이 세 번째 시대에 가져와야 될 게 4대 성인을 비롯한 고대의 현철들의 사상을 오히려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정말로. 왜 그러냐면요.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특이해요. 그건 공자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공자와 공자에 근거한 성리학에 의해서 무슨 도덕이니 윤리냐 하느라고 현실 발전을 못하고 실학을 등한시하고 세월 보내다가 일본한테 나라를 먹힌 건 맞아요. 그것은 성리학의 폐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한국인은 마스크를 씁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마스크 안 쓰려고 왜 그러냐고 막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마스크 왜 씁니까? 물어보니까 나도 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따져 올라가면 거기에 성리학이 또 있는 겁니다. 남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인간적인 격조와 내면의 수양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리학은 일반 수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 문명이 주는 물리적 이익을 기반 삼아서 원래 이것이 없을 때는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도 우리나라 유일한 나라잖아요. 민주주의도 되고 서양 과학 그쪽도 서양 못지않게 됐고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 없는 수양과 수덕의 전통이 있는 나라를 찾아보세요, 있나? 중국은 마오쩌둥인가 무엇인가 다 파괴해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의 인격은 남의 평가해서 죄송하지만 수양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거꾸로 수양은 몰라도 진짜 수양 안 한단 말이죠. 일본은 할까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진정성이 없고요. 또 유학을 우리나라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정치인들 보고 야 정치만 잘하면 되지 왜 그 사람 윤리 도덕까지 따지느냐 하는 말에 절반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잘하면 되고 윤리 도덕 안 따져야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서는 윤리 도덕이 개판인 사람을 대통령 모시고 싶지 않은 마음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수양의 전통인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에 옛날에 성철 스님이나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실 때는 전 국민적 뭐 스승으로 이렇게 인정받았는데요. 그런 정도의 스승, 더 나아가서 그분들은 특정 종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퇴계율곡과 같은 대선생님, 대구루가 나와서 그 5년 단위의 정치가 아닌 그야말로 100년 대계로서의 거대한 교육과 사상적 그 기반, 수양적 기반에 대해서 4대 성인을 비롯한 모든 걸 해서 좀 삶도 고귀하고 그런 분이 나와서 야, 우리 지금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 정도 됐으니 어릴 때부터 우리 좀 인간답게 제대로 한번 하는 것 좀 합시다. 이 텔레비에서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KBS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EBS에서 뭐 해? 그럼 그런 구두가 없으면 작은 그 멘토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한국이 그러한 흐름을 일으킬 수 있는 일단 기반이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바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이 그런 나라인데 참 그런 미래가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